네, 안녕하세요. 팀터바인 이재엽 팀장입니다. 안녕하세요. 팀터바인 허범석 팀장입니다. 이번 한 주도 스타트업 컨설팅팀 팀터바인과 대한민국 대표 스타트업 미디어 벤처스퀘어가 함께 만든 팀터바인의 스타트업 위클리와 함께 힘차게 시작하세요. 네, 그럼 먼저 언제 들어도 기분 좋은 소식인 투자 유치와 인수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자제품 비교 서비스 꿀리뷰를 운영하는 컨슈머 브리지가 카카오 벤처스로부터 3억 원 규모의 시드 투자를 유치했다고 밝혔는데요. 이름이 참 예쁜데요. 자세한 소식 전해주시죠. 네, 꿀리뷰는 전자제품에 대한 가격 및 스펙 정보를 분석하고 실제 사용자의 평가를 통해서 제품을 비교해주는 서비스인데요. 현재 공기청정기, 무선청소기, 에어프라이어 및 9개 카테고리의 전자제품을 추천하고 있고 연말까지 전자제품 분야 30개 이상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어려운 스펙 정보를 꼼꼼히 공부해야만 알 수 있는 전자제품 정보의 비대칭 문제를 해결하고자 꿀리뷰 운영사 컨슈머브리지는 업비트, 마이리얼 트립에서 개발을 담당한 신재현 공동대표와 카카오, 스타일쉐어에서 서비스 기획을 담당한 박성환 공동대표가 의기투합해서 2019년 10월에 설립한 스타트업입니다. 이번 투자 유치로 꿀리뷰는 노트북, 무선 이어폰 등 IT 제품으로 추천을 확장할 계획이라면서 신뢰할 수 있을 만한 사용자 리뷰 수집을 통해 최적의 전자제품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모든 집중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전자제품과 관련된 리뷰 정보는 요즘 각종 블로그나 유튜브 등을 통해 많이 찾아볼 수 있기는 한데요. 사실 그러한 리뷰도 너무 많고 광고도 많아서 깔끔하고 쉽게 제품 정보를 볼 수 있는 곳이 없긴 하죠. 꿀리뷰라는 이름처럼 앞으로도 꿀 떨어지는 소식 더욱 많이 들려오길 기대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소식입니다. 여러분 요즘 해외 직구들 많이 하실 텐데요. 소비자가 미국이나 중국 같은 나라의 온라인 커머스 플랫폼을 통해 제품을 사는 것이 많이 대중화되었고 요즘은 아예 국내 판매자가 외국으로 제품을 파는 역직구도 요즘 흔히 볼 수 있는데요. 이렇게 서로 다른 국경에 속하는 거래 주체가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통해 결제하고 국제물류를 통해 제품을 배달하여 거래를 완료하는 국제 비즈니스를 크로스보더 커머스라고 말하는데요. 이 크로스보더 커머스 플랫폼 크프를 운영하는 크런치 컴퍼니가 세마트랜스링크로부터 8억 원의 투자를 유치했다고 합니다. 자세한 소식 전해주시죠. 네, 가격만 본다면 크프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유통 과정을 최소화하고 해외 판매자 상품을 최저가로 제공하고자 하는 크프는 지난 1월 국내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해외 판매자 상품 150만 개를 제공하면서 베타 테스트를 성공적으로 마치고 공식 웹사이트 네이버 쇼핑을 통해 서비스를 선보이고 있습니다. 이번 투자 유치를 통해서는 인력 채용, 해외 판매자와 판매 상품을 늘려서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투자를 진행한 허진호 세마트랜스링크 인베스트먼트 VC 부문 대표는 편의성과 가격 경쟁력을 앞세운 크로스보더 커머스 서비스가 해외에서도 매년 빠르게 성장하고 있어서 국내에서도 더욱 빠른 성장이 전망되고 이러한 트렌드를 크프가 이끌어 나갈 것이라면서 투자 배경을 밝혔습니다. 네, 정말 극찬을 받았네요. 사실 소비자가 제품을 직접 구매하지 않고 구매 대행 등의 단계를 거치면서 수수료가 안 붙을 수가 없는데요. 제품에 따라선 폭리를 취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다양한 제품들을 좋은 가격에 직구보다 더 편하게 구매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투자 유치 축하드립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일본 진출 호텔 운영 스타트업 H2O 호스피탈리티가 스톤브리지, 삼성벤처투자, IMM, 신한캐피탈, 원익투자 파트너스 등 5개 투자사로부터 70억 원 규모의 시리즈 B 투자를 유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자세한 소식 전해주시죠. 네, 2017년 1월 일본 숙박 운영 시장으로 진출한 H2O 호스피탈리티는 호텔, 료칸, 민박 등 베케이션 렌탈 형태의 숙박 시설을 일본 전역에 운영하면서 2019년 75억 원이라는 놀라운 매출을 달성했는데요. 전년인 2018년 대비 성장률은 무려 300%라고 합니다. 현재 H2O 호스피탈리티는 2020년 도쿄올림픽으로 인해서 7, 8월 기간 중 작년 대비 10배에서 15배 높은 평균 객실 금액으로 모든 객실의 예약이 완료된 상태라고 합니다. 올해도 300에서 400% 이상의 매출 성장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성장률이 정말 대단한 것 같은데요. 그간 좋지 않았던 한일 관계에도 불구하고 아시아 저가 항공 시장의 성장을 예의주시하면서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일본 관광 시장에 성공적으로 진출한 H2O 호스피탈리티, 앞으로도 승승장구할 것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다음은 호창성 대표님이 이끌고 있는 초기 기업 전문 투자사 더벤처스의 투자 소식입니다. 네, 더벤처스가 간편 DNA 검사 데이터에서 고해상도 DNA 데이터를 추출하는 바이오 인포메틱스 스타트업 지니올로지에 투자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자세한 소식 전해주시죠. 네, 지니얼로지는 기존 HLA 유전형 검사가 비싸고 오래 걸린다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간편 유전자 검사의 원본 데이터들을 활용해서 HLA의 유전자 및 유전형을 예측하는 알고리즘을 개발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지니얼로지는 성장성이 크고 DNA 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이 용이한 미국 시장에 우선 진출할 예정인데요. 지니얼로지가 타겟으로 하고 있는 HLA 유전형 검사는 혈액암 치료를 위한 수혈 치료 및 장기 이식 수술 전에 반드시 필요하고 아토피나 당뇨병, 류마티스 관절염 등의 자가 면역 질환
뇌질환 치료에도 필수적인 검사로 미국에서만 연간 200만 건 이상의 직접 검사 수요가 있다고 합니다. 최용 더벤처스 팀장은 기술을 통해 생명을 살리는 기업이라는 지니얼로지의 비전에 깊이 공감했고 실제로 이를 구현할 수 있는 바이오 기술 분야에서의 전문 인력, 글로벌 IT 비즈니스 분야의 전문 인력 갖춘 팀을 높게 평가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기술의 잠재성이 정말 큰 것 같은데요. 국내에서는 여러 규제로 인해 유전자 검사를 민간에서 진행하여 데이터를 활용하는데 제약사항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투자를 통해 초대형 시장인 미국에서 알고리즘의 효과를 검증받아 국내에서도 사용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투자 유치 축하드립니다. 네, 이어서 캡슐 T를 만드는 스타트업 메디프레소가 블루포인트 파트너스, 디캠프, 벤처스케어, 키레츠 포럼 등으로부터 프리시리즈 A 투자를 유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아쉽지만 금액은 비공개라고 하는데요. 자세한 소식 전해주시죠. 네, 메디프레소는 전문 티 소믈리에와 한방 전문가가 합심해서 몸에 좋은 차를 간편하게 즐길 수 있도록 개발한 캡슐 티 브랜드입니다. 녹차, 홍차 등 대중적인 차뿐만 아니라 쌍화차 등 한방 블렌딩 차를 포함해서 총 57가지의 캡슐 티 콘텐츠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해썹 인증을 받은 자체 생산 공장에서는 캡슐 제조 원가를 48% 이상 줄인 제품을 생산하고 있는데요.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스타트업 네스트 및 퍼스트 펭귄에 선정된 데 이어서 올해는 삼성전자 C랩 아웃사이드에 선발돼 삼성전자와의 다양한 협업에도 착수했다고 합니다. 이번 투자를 진행한 블루포인트 파트너스 조성은 심사역은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자극적인 음료들에 대한 대안으로 차를 찾는 소비자가 늘어나고 소매 시장 규모 역시 증가하는 추세라면서 웰빙 흐름을 타고 간편하게 한방차와 허브티를 마실 수 있는 메디프레소의 성장 가능성을 높게 평가했다고 투자 배경을 밝혔습니다. 네, 그동안 네스프레소와 같은 캡슐 커피 시장은 정말 커졌지만 이 차 시장만큼은 그 인지도에 비해 티백 형태를 그다지 못 벗어나고 있었죠. 여유롭게 우려내서 마시는 차도 좋지만 캡슐과 같은 새로운 형태로 좀 더 간편하면서 고상하게 즐길 수 있다면 그것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차의 대중화를 견인하고자 하는 메디프레소 투자 축하드립니다. 이어서 오랜만에 모빌리티 서비스 분야의 투자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어떤 소식이죠? 네, 차량 공유업체 소카가 지난해 말부터 복수의 투자자로부터 총 510억 원 규모의 투자를 유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차량 공유 서비스와 자회사 VCNC를 통해서 승합차 호출 서비스인 타다를 운영하고 있는 소카는 지난해 1월 알토스 벤처스, 소프트뱅크 벤처스 등 4곳으로부터 500억 원 투자를 유치하고 1년 만에 자금을 수혈하게 되었는데요. 이번 투자에는 국내 PEF인 LB 프라이빗 에쿼티 등이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구체적인 투자자 내역이나 투자 조건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네, 투자에 대한 상세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금액이 큰 만큼 이번 투자를 통해 더욱더 공격적인 마케팅과 사업 확장을 해 나갈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지난해 타다 때문에 마음고생이 많았을 소카, 올해도 더욱더 성장하길 기원하겠습니다. 이어서 주요 뉴스들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은 푸드테크 엑셀러레이터 CNT테크의 전화성 대표가 신간서적인 스타트업 가이드 7을 출간했다는 소식입니다. 자세한 소식 전해주시죠. 네, 이번에 출간된 스타트업 가이드 7은 스타트업 생태계를 이해하기 위한 책을 표방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다방면에서 변화시키는 스타트업을 주제로 스타트업에게 중요한 건 기술 응용이며 새로운 방식 응용으로 독자적 전문성을 구축하는 게 스타트업 성공에 있어 핵심이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패션과 O2O, 공유공간, 슬립테크, 협업툴, K-팝테크 등 스타트업이 분야를 가리지 않고 전 방향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자인 전하성 대표는 이런 변화가 다시 새로운 변화를 일으켜서 연쇄적 영향을 미친다면서 지금 필요한 책은 한 분야만 좁게 소개하는 책이 아니라 넓은 시각으로 스타트업 생태계 전체를 두루 볼 수 있게 하는 그런 책이 필요하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책은 AI에서 스타트업 먹거리를 찾다, 글로벌 시장도 공부하면 할 수 있다, O2O, 아직도 갈 길은 많다 등 다양한 7가지 섹션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저자는 또 투자자와 엑셀러레이터 입장에서 현장감 있는 스타트업 얘기도 전하고 있고 스타트업에서 중요한 것은 참신함뿐만 아니라 자본과 투자가 필수인 만큼 중국 M&A와 일본 엑셀러레이터 해외 진출, 시리즈별 투자 유치 기업 등 다양한 사례를 소개해서 국내외 스타트업이 어떻게 한 단계 더 발돋움하는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또 한국 스타트업을 특별 부록으로 실어서 한국 스타트업 시장 분석, 차세대 유니콘 후보, 세계로 뻗어간 K-팝 가능성 등을 정리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네, 한 몇 년 동안 스타트업 업계에서 눈에 띄는 국내 출간 서적들이 별로 없었던 것 같은데요. 스타트업 바이블 이후로 오랜만에 의미 있는 서적이 출간될 것 같습니다. 저희도 이전에 블록체인 관련 서적을 집필한 적이 있는데 이 책을 쓰는 게 정말 만만한 게 아닌 것 같더라고요. 바쁜 와중에 정말 살인적인 스케줄을 전하성 대표님이 소화하고 계신데 책까지 쓰시고 정말 전하성 대표님은 이 에너지가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저희도 꼭 읽어보고 바로 책 들고 가서 저자 친필 사인 받도록 하겠습니다. 출간 축하드립니다. 다음은 창업진흥원에서 얼마 전 실시할 2020년 창업지원 사업 온라인 설명회 소식인데요. 자세한 소식 전해주시죠. 네, 창업진흥원이 새로운 시도를 했는데요. 유튜브를 통해서 2020년 창업지원 사업 온라인 설명회를 진행한 것입니다.
초기 창업 패키지와 창업 도약 패키지, 팁스 프로그램, 사내벤처 육성 프로그램 등 올 한 해 진행되는 굵직굵직한 사업별 내용을 자세하게 온라인을 통해 소개했습니다. 이 행사는 지난 2월 4일 4시부터 진행된 창업진흥원 지원사업 설명회를 생중계하는 형태로 진행되었는데요. 유튜브 생중계 페이지에서 실시간 질의응답도 이뤄져서 다양한 창업자들의 궁금증을 해소해주기도 했습니다. 창업진흥원 측에 따르면 이번 온라인 설명회는 최대 동시 접속자가 800명을 넘어섰다고 하는데요. 김광현 창업진흥원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양방향 소통 요구가 크다는 것을 절감했다고 밝히고 이를 반영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실 지원사업 설명회는 그동안 대부분 오프라인에서 진행되었기 때문에 인기가 많은 사업의 경우 수많은 인파가 몰리기도 했는데요. 더 많은 창업자들에게 효과적으로 소통하고자 하는 이번 시도 정말 개인적으로 참 잘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도 꾸준히 이와 같이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행사와 공모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앞선 주요 뉴스에서 전해드린 창업진흥원의 지원사업 온라인 설명회에서도 언급되었던 예비창업 패키지의 모집이 시작되었습니다. 자세한 소식 전해주시죠. 네, 중소벤처기업부가 1월 31일부터 예비창업 패키지 기업에 참여할 예비창업자 모집을 시작했습니다. 예비창업 패키지는 혁신 기술창업 아이디어를 보유한 예비창업자를 위해 사업화 자금 최대 1억 원, 창업교육, 멘토링 등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올해 지원 규모는 1,700명이고 먼저 3월 2일까지 일반 분야 예비창업 1,100명을 선발하고 4차 산업과 관광, 여성, 소셜벤처 등 특화된 분야는 3월에 추가로 공고될 예정입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지원 대상을 기존 39세 이하 청년이 아닌 전 연령으로 확대되며 신청 자격도 공고일 기준 창업을 하지 않은 자로 넓혀졌습니다. 일반 분야 예비 창업자 모집은 19개 창조경제혁신센터와 17개 대학 등 36개의 주관기관에서 실시하며 신청자는 창업 아이템을 사업계획서로 작성해서 주관기관에 제출하면 됩니다. 일반 분야 신청 희망자는 K-스타트업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네, 방금 이 소식을 전한 허범석 팀장이 이번 이 예비 창업자 패키지에 도전을 하는데요. 저희가 좋은 결과를 얻어가지고 허범석 팀장이 예비 창업자 패키지를 통해서 정말 좋은 스타트업을 만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도 많이 지원하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파이팅입니다. 파이팅입니다, 여러분. 네, 신용보증기금에서도 공모 소식이 있습니다. 신용보증기금이 3월 5일까지 스타트업 네스트 7기를 모집한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소식 전해주시죠. 네, 스타트업 네스트는 유망 스타트업 발굴, 엑셀러레이팅, 금융지원, 성장지원 등 4단계로 구성된 스타트업 육성 플랫폼으로 보증과 투자 등 금융지원과 엑셀러레이팅, 해외 진출, 기술 자문 등 비금융 서비스를 융복합 지원합니다. 이번 7기 신청 자격은 4차 산업혁명 관련 혁신 성장 분야를 영위하는 3년 이내 창업기업이고 25개 내외의 비수도권 기업, 10개 내외의 소셜벤처기업을 포함한 총 100개의 혁신 스타트업을 선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선정된 기업에게는 신보의 금융지원과 함께 운영사로 참여하는 민간 엑셀러레이터가 체계적인 육성 프로그램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또한 한국무역협회, 코트라, 서울대, 대기업, 창조경제혁신센터 등 민관학 전문기관과 연계해서 성장 단계별, 기업 특성별 맞춤형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하는데요. 올해는 정부의 핀테크 산업 육성 정책에 발받쳐서 핀테크 특별 전형을 신설하고 5개 기업을 특별히 선정해서 기업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도 제공할 예정입니다. 또 대기업 및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확대하고 프로그램을 체계화해서 협업기관이 운영하는 다양한 스타트업 지원 프로그램에 네스트 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와 더불어서 투자유치 플랫폼 유커넥트 데모데이와 온라인 IR 참여 자격을 부여해서 100여 개의 파트너 투자사로부터 투자유치까지 지원한다고 합니다. 네, 지원 내용이 정말 빵빵한 것 같은데요. 2월이 되니까 슬슬 정부 지원 사업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저희도 잘 한번 준비해 봐야겠습니다. 청취하고 계신 스타트업 관계자 여러분도 올해 잘 준비해서 꼭 필요한 지원 받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저희 팀터바인이 준비한 한 주간의 스타트업 주요 뉴스였습니다. 네, 계속해서 저희 위클리를 들어주시는 분들 너무 감사드립니다. 뉴스와 관련된 보다 더 자세한 소식은 벤처스퀘어 홈페이지를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문의나 제의 등 저희와 함께 할 수 있는 게 있다면 언제든 편하게 이메일을 보내주세요. 네, 그럼 다음 주에 새로운 소식들로 인사드리겠습니다. 팀터바인의 스타트업 위클리는 대한민국 대표 스타트업 미디어 벤처스퀘어와 함께합니다. 감사합니다.